그 기간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상처가 아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술 먹어도 되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비성형외과 대표 원장 임동훈입니다. 성형외과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성형외과는 2001년 겨울에 개원하여서 지금은 전문의는 4명, 그리고 같은 구성원 중에 스텝,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2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성형수술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오늘 궁금한 거 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배부가 작고 콧대가 많이 낮은 분들이 많은데 크고 화려한 코를 원하면 그렇게 바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코는 비율입니다. 얼굴 크기라든가 눈 사이, 그리고 또 얼굴 길이의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은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아주 열악한데 그 조건을 극복할 정도로까지 한계를 넘어서면 좀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습니다. 아주 작은 코를 엄청 크게 한다든가 또 엄청 큰 코를 작게 한다든가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게 성형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수술이지 아주 큰 변화, 굉장한 급변화를 하기에는 그래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비율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이상적인 그 비율 같은 게 있나요? 뭐 비율은 우리가 보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이마의 길이라든가 코의 길이, 그리고 코 끝에서 턱까지 길이 보통 이걸 3등분 정도 하는 거죠. 이 정도의 비율이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인중이 뭐 한 4mm 보인다든가 그런 건 뭐 성형 책자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구도하고 비슷합니다. 코 성형을 하고 이제 뭐 네. 군대 안에서 화생방 훈련 네. 같은 게 가능하니까 코 수술에서 중요한 게 대부분의 환자들이 융비술을 하는 거거든요. 융비술을 하면 낮은 코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리콘이라는 보형물을 삽입할 거고 코끝은 대부분 또 눌려 있으니까 이걸 빼고 거기에다가 지주대를 받쳐주고 연골을 넣어줄 겁니다. 이게 자기화 되려면, 즉 실리콘과 연골과 지주대가 자기 것으로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최소한의 시간은 3주에서 한 달입니다. 3주에서 한 달 정도 되어야지 조금 눌림이라든가 압박에 대해서 견뎌내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1주, 2주일 됐는데 눌리거나 밀치거나 했을 때는 변형 또는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안 건든다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윤곽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나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윤곽이라 하면 얼굴에서 양악은 이런 수술입니다. 예를 들면 턱이 나온 사람이라든가 턱이 너무 들어가서 이 상악과 하악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합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윤곽은 다릅니다. 넓으면 닦고 광대뼈가 또 넓다 그러면 축소하고 이런 걸 윤곽이라 합니다. 이런 수술은 요즘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합니다. 광대뼈는 저희 병원 같으면 30분, 턱뼈, 사각턱을 제거하고 빼내는 데는 이것도 한 30분에서 1시간, 광대, 턱 해서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회복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뭐 심하게 오랫동안 뭐 부어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 회복 기간은 저는 빠르면 일주일, 넉넉 잡고도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피디님이 물어보시는데 술은 언제부터 술은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뭐 염증이 많이 생긴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쪽에 혈류량이 증가돼서 균이 증식한다거나 이런 염려인데 부득이한 경우 술을 드셔야 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 수술하고 실밥 제거 기간이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에서 10일. 그 기간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상처가 아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술 먹어도 되죠. 최소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한 2주 있다가 드시는 게 낫겠죠. 부기도 다 깔아앉고 술을 먹어야 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소 한 10일 정도는 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면거상을 알아보니까 미니거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안면거상이랑 미니거상이 특별한
안면 거상은 얼굴 전체를 당기는 것. 제 얼굴에서도 윗부분, 중간 부분, 목 부분. 좀 더 광범위하게 한다면 이마, 윗, 중간 이렇게 4등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 수술받기는 그렇고 환자들 중에 제일 빈도가 많은 게 이쪽에 팔자가 처지면서 노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환자의 층이 많아요. 성형외과에서는 이 부분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부류를 만든 겁니다. 조금만 절개해서 당겨주려고. 그래서 미니라고 작게 거상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편법이죠. 전체 안면 거상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거상. 안면 거상 수술은 보통 그런 노화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 좀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당연하죠. 20대에도 간혹 오는데 왜 수술하는가 물어보면 그냥 뭐 탄력이 없어서 맞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성형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이어서 자기가 처졌다 생각하면 이걸 끌어올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는 근육, 피부를 끌어올려서 자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환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수술입니다. 필러 주사랑 보톡스 주사 차이점. 보톡스는 신경을 마비하는 겁니다. 우리 환자분도 너무 잘 알지만 보톡스 보툴리너스 탁신이라는 그 독소 물질이 수술하고 나서 어떤 마비를 일으키는 것을 주름에 적응한 겁니다. 주름이 형성되는 원인을 알면 됩니다. 주름은 왜 형성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서 겉이 우는 겁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키면 피부에 전달되는 게 안 되겠죠. 그럼 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근육마비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톡스는 그런 거고 필러는 말 그대로 FILL이 뭡니까? 채우는 거 아닙니까? 채우다. 여기 이마에 꺼져 있어요. 보톡스겠어요? 필러겠어요? 필러죠. 왜? 채워야 하니까. 채워서 이걸 나오게 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꺼진 데는 채우고 주름진 데는 보톡스로서 이완시키고. 그럼 만약에 필러나 보톡스를 맞고 나서 그 이유가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는 수술도 혹시 있나요? 있죠. 필러는 뭐 해독제라고 하기도 하고 녹이는 거라고 하죠. 요즘은 필러의 성분들이 히아루로닉 애시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보톡스는 이것에 대한 해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약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페이드아웃 되기 때문에 경과되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과도하게 맞아가지고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낄 때는 저는 마사지 요법을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리턴 시키지는 못하지만 조금 정신적, 실제적으로 조금 완화시키는 거. 좀 과하면 그럴 때는 마사지 요법을 많이 주문합니다. 필러는 그 반대된 주사를 맞으면 녹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체내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대로 흡수돼서? 체외로 나오진 않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녹여지면 배출구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저희는 성형외과 직원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원하는 사람만 수술하자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나름대로 보람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과 공유합니다.